화양영화 제6편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세입니다. 오늘의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를 연출한 감독 조지 밀러는 매드맥스 시리즈로 유명한 오스트레일리아의 감독 겸 각본가입니다. 매드맥스 시리즈를 비롯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의 원형을 완성하였으며 그 외에 다수의 가족 영화도 창작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스핀오프격 작품으로 퓨리오사라는 캐릭터가 성장해온 지난한 과거와 현재까지의 긴 일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간만의 화양 영화입니다. 그동안 사실 다룰 만한 영화가 별로 없기도 했고.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극장에서 보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데 네. 괜찮은 개봉작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화양 영화로 다룰 만한 개봉작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한동안 격조했습니다. 네, 이번에 마침 또 퓨리오사가 개봉을 했고 감독은 이제 조지 밀러 감독이지만 주연인 퓨리오사가 아냐 테일러 조이가 나오면서 한번 다뤄봐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라일라님도 좋아하시나요? 전작인 매드맥스를? 네, 분노의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전 분노의 도로 재밌게 봤는데 사실 이거를 보기 전에 저도 매드맥스를 보고 가고 싶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그 분노의 도로 편을 보고 퓨리오사를 보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안 되어서 결국 못 보고 갔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첫 장면에 발키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발키리가 갑자기 어떤 인물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막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끝난 다음에 발키리가 어떤 인물이었지 보고 녹음하기 전에도 보고 올 걸 그랬나 했지만 역시 시간이 부족했다. 네, 저도 뭐 영화 보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퓨리오사를 바로 보기 직전에 매드맥스를 본 건 아니었는데 제가 매드맥스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꾸준히 몇 번씩 봤거든요. 그래서 전 좀 기억력이 다행히 생생한 편이었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매드맥스 안 보고 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매드맥스 전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보고 나서 매드맥스를 보시는 거는 추천드려요. 보기 전에 보셔도 되고 보고 나서 보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두 개를 같이 보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퓨리오사는 단독으로 보면은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고 매드맥스랑 같이 봤을 때 점수가 엄청 올라가는 게 있어요. 맞아요. 매드맥스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 매드맥스는 그 한편으로 오롯한데 매드맥스를 만들고 퓨리오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드맥스 세계관에 빚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두 개를 같이 봐야지 이게 10, 그러니까 10점, 10점이 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퓨리오사 영화에도 분노의 도로라든지 아니면은 임모턴이 나오는 순간 어떤 상징을 보고 관객이 깨닫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 가시면 더 잘 보인다고 해야 되나?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제가 매드맥스를 이미 봤고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매드맥스에서 퓨리오사가 이제 한쪽 팔을 잃고 나와요. 맞아요. 전체는 아니고 이제 팔꿈치 아래, 왼손 팔꿈치 아래를 잃은 채로 나오는데 이 퓨리오사가 지금 이 영화인 퓨리오사가 이제 퓨리오사의 전기를 다루는 거니까 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 팔이 언제 잘릴지가 너무 의식하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육체적인 고통이 엄청 약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잘리냐, 어떻게 잘리냐, 분명히 이게 쉽게 잘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뭔가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자를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자르는 장면 우리한테 보여줄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너무 긴장한 거야. 육체적인 고통에 어떻게 내가 이걸 견딜까? 그리고 이 퓨리오사가 생각보다 약간 잔인해요. 맞아요. 제 생각보단 잔인했어요. 잔인함을 엄청 잔인하게 보여주진 않는데 그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을 그치. 약한 나 같은 사람한테 너무 아파. 맞아. 너무 아파. 맞아. 그래서 제가 너무 시작할 때 긴장한 상태로 시작했고 영화가 내내 아픈 영화기도 했고 그 다음에 도입부가 말씀하신 발키리랑 같이 나온 도입부가 이미 너무 전형적으로 이제 퓨리오사 보여주고 요 귀엽고 예쁜 아이를 보고 오셨나요? 그러니까 얘가 퓨리오사랍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죠? 얘는 좆될 거예요? 약간 이게 너무 전형적인 그 도입부잖아요. 맞아. 너무 얘가 좆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좆될 것이다. 얘 아픈 나락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도입부라서. 맞아. 근데 그 어린이는 팔이 아직 있었어 심지어. 그치.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긴장했고, 그러니까 3중의 긴장이었어. 처음에 팔이 언제 잘릴지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이 기대는 좋든 나쁘든 어쨌든 기대가 어쨌든 있었고. 언젠가 잘릴 것인데 어떻게 맞아. 잘릴까.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도입부가 이미 나한테 필요해서 줬될 걸 알려줬고, 그 영화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너무 웅크리고 본 거야, 영화를. 몸살 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근육통이 좀 진짜? 이렇게, 어깨가 좀 아프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녹음하기 전에 내가 2번은 봤어야지 약간 온전하게 감상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 번 보면 퓨리오사 언제 팔이 잘릴지 나오거든요. 2번 보면 이제 괜찮은단 말이야. 아니까 내가.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해서 제가 시간적으로 좀 너무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퓨리오사가 중간중간에 물론 스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뭔가 탈출과 관련된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봤으니까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갈 것을 알잖아요. 맞아.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다시 좆될 텐데 이게 실패할 텐데. 왜 실패하지? 왜 실패하는 걸까? 왜 탈출하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주는 어떤 쫄깃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보신 분들도 비슷한 쫄깃함이 있겠지만 본 사람은 또 이게 분명히 어떻게 될 텐데 우린 미래를 봤으니까 마치 역사극을 보듯이 실제로 그게 역사극이잖아요. 히스토리 맞아. 맨이 도입부에 나오는 게 나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맞아요. 이게 사실은 뭔가 먼 미래의 사람에게 이 총사령관의 역사를 알려주는. 그렇지. 중간에 전쟁 얘기를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약간 역사가의 나레이션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점에서 퓨리오사를 굉장히 영웅적인 느낌으로 그리는 느낌도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퓨리오사라는 이름이 가명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요? 매드맥스 볼 때부터 그랬어. 아니 왜냐 매드맥스를 보면 이 여성이 원래 고향이 있었던 곳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고향을 향해 한번 가잖아. 그리고 퓨리오사라는 단어에서 퓨리가 분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영어로 매드맥스 더 퓨리 로드예요. 그래서 나는 이 여성의 이 퓨리오사의 어떤 분노를 훨씬 더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시타델에서 만들어진 이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총사령관이 되면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다던가 약간 그치, 이런 그치. 식으로. 이제 내 이름을 분노로 짓는 거지. 그치. 근데 처음부터 퓨리오사인 거야. 심지어 엄마는 이름이 멜인데 친구 이름은 발키리고 맞아. 내 이름은 퓨리오사인 거야. 그래서 이게 운명인가 보다. 약간 그렇게 이름 지어진 것이 운명이었나 보다.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인생으로 운명 지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픈 그러니까, 이야기야. 아니 나는 메리가 이해가 안 가. 자기 이름 메리야? 자기 딸 이름 퓨리오사라고 짓는다고? 그것도 풍요의 땅에서 태어난 애한테? 아니면 뭐 분노를 잊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지. 왜냐하면 어쨌든 풍요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스스로를 가다듬고 단련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방어 영어의 근원은 분노인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방어하려면 누군가 나를 공격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지.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한 번밖에 안 봤지만 처음이래. 쭉 봤을 때 서사가 되게 정통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복수극이면서 이게 퓨리오사가 2번의 비극을 겪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나는 3번이라고 생각하긴 해. 왜? 뭐까지? 모양을 잃은 것까지. 저는 그게 어머니를 잃었을 때랑 겹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멘터스가 뺏어간 게 어쨌든 이 사람의 사람이잖아요. 이 퓨리오사라는 사람이 가진 사랑하는 사람을 2번 뺏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과정이 비슷해요. 퓨리오사가 도망치고 잡으러 가서 대신 그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 다시 데려와. 다시 도망쳐. 다시 가서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죽여. 이 반복되는 과정이 되게 저는 호러 영화를 좋아하니까 호러 영화도 한 번에 잔인한 장면이 나오지 않고 2-3번씩 사람을 쫄리게 하는데 이것도 비슷한 구조로 이 사람의 어떤 영웅적인 비극성을 극대화하는구나. 한 번 어머니를 잃은 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번의 비극을 줘서 이 사람이 점점 더 강해지게 만드는 악바리로 만드는 과정이구나. 이게 되게 클래식하다. 그렇죠.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클래식한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또 깨달았어요. 난 이게 좋구나. 이런 어떤 예측 가능한 서사와 그 안에서 강해지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퓨리오사가 저는 2번의 비극을 겪을 때마다 본인의 신체 일부를 버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머니를 잃고 끌려간 후에는 본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잖아요. 그게 이 사람의 인생에서는 처음이었을 텐데 머리카락 자르는 게. 그걸 잘라버리는 것도 좋았고 2번째에서는 팔을 잃게 되는 것도 좋았어요. 근데
저는 약간 아쉬운 거? 그냥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머리를 한번 밀고 나서 전 쭉 밀 줄 알았거든요. 안 미는 거예요. 저도 그게 되게 양가 감정이긴 했는데, 하나는 저는 팔을 잃은 다음에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그거보단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숨어 살 때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 자체가 위험했을 것 같다. 그럴 수 있겠네. 그냥 숨겨야 될 수도.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머리카락을 처음 잘리기 전에 풍요의 땅에서 살 때 엄청 반짝거리고 윤이 나는 금발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머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상실하고도 저는 연관된다고 생각했고, 그 머리카락이 등장할 때가 저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잘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이 처음 등장할 때,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려서 여러분에게 약간 헷갈림을 주는데, 머리카락이 처음 등장했을 때까지는 팔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는 머리카락을 나도, 그러니까 라일라님한테 말씀드린 건 나중에 내가 생각한 거고, 그때까지 나도 머리카락을 밀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머리카락을 안 밀고 갖고 있었잖아. 네네. 그러니까 내가 왜 안 밀었을까 생각하다가 미는 게 위험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근데 네네. 나도 처음에 머리카락을 봤을 때 충격을 받았지. 왜 안 자르고 있었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였어요. 그 사람이 도망칠 때 머리를 밀고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고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이 영화 자체에서 저희가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소위 남성성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거칠거나 이런 모습과 되게 이런 가녀린 여성성을 되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더 극대화하는 느낌? 어떤 고착화된 여성성? 긴 머리와 뭐 아름다움과 날씬함과 이런 것들을 고착화되는 이미지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피로사가 머리를 미는 순간 저는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여성성을 잘라버리고 도망쳤다라는 느낌으로 느껴졌거든요, 그게. 그때는 그랬지. 왜냐하면 그때는 하렘에 들어갈 뻔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소년이 척을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전 나중에 근위대장이 되었을 때도 본인을 여성으로 보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머리를 자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그 뒤로는 사실 자기가 머리를 밀 필요가 없었던 거지. 밀든 말든. 왜냐면 근위대장이 됐으니까. 더 이상 임모탄이 그를 여성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성적 대상으로 그렇죠, 보지 않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한 명의 군인으로서 인정받았으니까. 과 함께하는 어떤 위치로 인정받았으니까 자기가 머리를 밀든 안 밀든 상관없게 된 걸 거고, 머리를 사실 그 정도의 머리를 유지하려면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미는 것이? 그쵸. 그쵸. 그 길이를 유지하려면. 맞아.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오히려 머리를 자르는 게 더 성가신 행위일 수 있겠다. 왜냐면 거기는 물이 귀한 곳이고 어차피 아무도 머리를 안 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면 여성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독해할 수 있으니까. 그쵸. 여성성의 문제일 수 있고, 퓨리오사가 더 이상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아도 상관없는 상황이 된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머리를 자를 때는 어떤 각오의 이유 혹은 상실, 어쨌든 자기가 상실했잖아요. 잭을 상실했고 여러 가지 상실했으니까 그 상실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세계관, 이 매드맥스 세계관은, 퓨리오사 세계관은 애도가 없어요. 애도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퓨리오사가 머리를 자름으로써 애도를 표현하고, 그것이 저는 퓨리오사에게는 남아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퓨리오사에게 남아있는 어떤 인간성의 모습이라고도 읽었거든요. 두 번째 머리를 자를 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서 머리카락을 남겨뒀을 수도 있지. 그렇지. 나중에 한 번 더 미는 걸로. 감독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애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표현으로 남겨놨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어쨌든 그 이전과 그 이후의 퓨리오사를 구분짓기 위한, 그렇죠, 어떤 커다란 각오의 경계선으로. 저도 그게 되게 양가 감정이긴 했어요. 왜 퓨리오사가 꼭 계속 머리카락을 길러야 했을까? 근데 한 번 더 자르려면 사실 길러야지 자르지, 없는 걸 자를 수는 없잖아. 그치. 감독도 저는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아냐 테일러 조이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시점에서 머리를 잘랐을 것이다. 계속 자르는 게 나을까 아닐까, 이런 고민 저는 계속 했을 것 같고, 그냥 안 자르고 기르는 거를 택했을 것 같다. 맞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 머리 자르는 장면이 되게 좋긴 했어요. 나중에 이제 각오를 다지면서 새로 두 번째로 머리를 깎는 장면도 좋았지만, 첫 번째 머리를 깎아서 그 어린 아이가 어떤 전략으로서 그 머리를 자르고 도망친 거잖아요. 근데 그 머리에 보면 방울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예쁘게. 맞아. 그게 너무 반려동물이라는 표현보다 키우는 짐승에게 목줄을 채워놓는 느낌인 거예요. 반려동물처럼 사랑스러운 느낌은 아니고 정말 도망치지 못하게 목줄을 걸어놓는 느낌이었는데,
그걸 퓨리오사가 정말 똑똑하게 버리고 도망쳐서 좋았고, 그리고 도망친 이후에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쭉 이제 시간을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도 전 처음에 그냥 시간이 지나는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에 또 나무가 등장하잖아요. 네네. 어떤 풍요 혹은 생명의 이미지가 퓨리오사랑 계속 연관되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다 보고 나서 들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퓨리오사 계속 씨앗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씨앗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하긴 할 건데. 네, 그 사막 속에서 어쨌든 초록색 생명을 음. 가지고 있는 게 퓨리오사밖에 없구나라는 느낌? 맞아. 그 생명 얘기를 하자면 이 영화는 복수극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어린이도 없고, 왜냐면 거의 유일하게 출산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아마도 장애인일 것이라는 그런 게 나오죠. 유전적 결함이 있을 것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동물도 없어요. 말은 죽었고, 다른 뭐 개 정도가 좀 나오죠. 그러니까 훈련받은 개 정도가 나오고, 강아지가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다음 세대를 기약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미래를 기약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것은 퓨리오사 개인의 서사다. 개인의 복수극이다. 맞아.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매드맥스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왜냐 이후에 퓨리오사가 그 미래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퓨리오사의 과거와 현재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집중이 너무 좋았고, 이 황폐화된 사막에 아무 그런 생명체도 없고 오로지 기계랑 발라의 남성 혹은 늙은 남성 맞아. 혹은 미친 남성 혹은 피폭된 남성, 제압하는 남성 이런 맞아, 것밖에 맞아.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퓨리오사가 그 씨앗을 가지고 도망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다음 세대를 퓨리오사가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그 퓨리오사가 마지막 씨앗을 끝까지 갖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퓨리오사가 이 씨앗을 통해서 나무 다음 결실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기도 하고, 이 하나의 씨앗이 얼마나 커다란 미래를 바꿔놓는가를 떠올리게도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씨앗이 어떻게 된 거냐, 결국 어머니로부터 온 거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메리의 친구가 메리에게 주고, 그 다음에 메리가 또 퓨리오사에게 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풍요의 땅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시타델로 돌아가는 거였던 거야. 왜냐하면 퓨리오사가 그 씨앗을 시타델에 심었기 때문에 새로운 풍요의 땅이 시타델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오, 그러네. 그러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벌거벗은 전라의 남자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진짜 전체적으로 되게 폭력적이고 소위 고정관념적인 의미로서의 남성성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모든 것이. 맞아. 완전 그러니까 이게, 마초적이지. 맞아요. 마초적인. 그래서 이게 대비되는 이미지가 계속 나오는데, 생명이 없는 사막, 거칠고 황량하고 메마르고 피, 총, 칼 밖에 없는 거칠고 이런 이미지로 대비되는 남성의 세계가 있고, 풍요의 세계 또는 하렘으로 대표되는 여성성이 있거든요. 물이나 생명이나 이런 거. 저 보면서 되게 대비되는 이미지고 되게 고정관념적인데 근데 불편하진 않다? 이게 뭔가 이게 남성성이고 여성성이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불편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지 밀러 감독이 굉장히 영리하게 그 남성성, 마초적인 것으로 대변되는 그것이 사실은 되게 쓸모없고 진짜 멍청하고, 그 디멘터스로 나오는 그 디멘터스의 그 일파를 봐요. 솔직히 그거는 우리가 그 세계관을 생각했을 때 너무 무서운 거지,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보면 그게 너무 우스운 꼴이잖아요. 그치, 진짜 메타적으로 보면 진짜 우습죠. 완전 동네 양아치. 그쵸. 완전 골빈 놈들이 그냥 자기 잘난 줄 알고 거들먹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지 밀러 감독이 굉장히 영리한, 특히 여성 감독에게 이것을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이것이 그릇되었다. 이 미래는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디멘터스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또라이 같은 애로 나오는데 거기 안 미친 애가 별로 없어. 근데 그건 그래. 뭐 임모탐도 미쳤고 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이 있고, 여성은 성적인, 그 세계관에서는 성적이고 생산적인 도구로만 활용하려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퓨리오사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여성 영웅서사처럼 느껴졌었고요. 실제로 뭐 영웅서사기도 하죠. 그치? 맞아. 그리고 디멘터스가 그 허세 가득한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제가 이걸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후기를 찾아봤는데, 후기 중에 로마 황제를 흉내내는? 약간 이런 표현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마차처럼 마차를 끌고 다닌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보면서. 그쵸. 마차가 아닌데 그게 되게 바이크를 활용해서 마차처럼 맞아. 끌고 지문 다니면서. 관대하다라는 느낌에. 맞아. 그래서 진짜 허세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근데 저는 이 디멘터스와 퓨리오사의 관계가 부녀 서사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실제 부녀가 당연히 아니지만 처음에는 제가 디멘터스가 계속 자신의 아이가 갖고 있었을 것 같은 인형을 준다든지 리틀디라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이제 너는 나를 닮았다라는 대사 등등이 되게 관념적인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딸처럼 취급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퓨리오사가 디멘터스에게 가지는 감정이 뭘까? 저게 완전한 증오도 있는데 약간의 애증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안 했어. 전혀. 근데 그게 저는 뭔가 감성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 디멘터스가 나중에 이 딸을, 관념적인 본인의 딸을 팔아치우잖아요. 그것도 너무 이 어떤 의미에서 되게 아버지 같은 거야. 딸을 팔아치우는 미친 아버지. 그리고 그 돈으로 집안을 말아먹음. 실제로는. 그리고 그렇죠. 그 아버지를 부수러 돌아오는 딸의 모습까지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부녀서사처럼 느껴졌어요. 디멘터스의 세계를 부수고 싶어하는 느낌? 그래서 저는 퓨리오사가 단순하게 디멘터스를 너무 증오, 이게 애증이라는 표현이 되게 애매한데 증오도 있지만 단순한 임모탄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이 디멘터스라는 개인에 대한 퓨리오사의 감정이 어쨌든 굉장히 강했겠다. 왜냐면 저는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나를 기억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퓨리오사에 가지는 어떤 무게감을 보여주는구나. 되게 큰 의미에서의.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큰 의미에서의 증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저는 이게 번역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저는 디멘터스랑 임모탄이 똑같은 사람이란 거 언제 느꼈냐면 그 디멘터스가 퓨리오사를 팔 때 네네. 팔아버릴 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켰는지 아느냐라는 부분이 나와요. 네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켰는데 근데 그 자막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영어로 온갖 것으로부터 지켰다. 그 온갖 것 중에 전기인지 벼락인지가 있었고 바람, 물 이런 것으로부터 지켰다.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영어로 되어 있고 번역은 안 됐어요. 영 대사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지금 현재 자연이 핵전쟁으로부터 파괴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성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피폭된 여성이 아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모탄의 하렘에도 그런 여성만 있어요. 피폭되지 않은 여성.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멘터스가 진짜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물건으로 생각했고 물론 거의 많은 아버지가 딸을 물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는 정말 물건이라고 생각했고 디멘터스가 퓨리오사를 데리고 있었던 것은 어쨌든 임신과 출산은 거의 모든 경우 여성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데리고 있었고 어떠한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넘겨주는데 그러니까 거래에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퓨리오사가 그때 바로 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퓨리오사가 저는 그 순간 헷갈렸던 건 퓨리오사가 디멘터스 밑에 있는 것보다 이 임모탄의 밑에 있는 게 나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그게 더 탈출하기 쉽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고의 여지 없이 디멘터스와 결별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복수 장면에서 날 기억하냐고 묻는 것은 제가 복수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복수는 명확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는지를 너가 알아야 된다. 저는 그래야 복수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퓨리오사가 그렇게 길게 이야기했고 디멘터스도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네가 누구를 어떻게 해쳐서 내가 끝내 여기까지 와서 너를 이렇게 조지는지 네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이렇게 네가 날 리틀이라고 했고 어쩌고저쩌고까지 다 기억해낸 후에야 처형이 집행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네네. 이 건강한 여성에 대한 이 집착. 맞아. 그래서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성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자연을 어머니라고 말하고 실제로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이 자연을 황폐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나.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핵전쟁이 일어났고 지금은 물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독재자의 밑에서 구걸해야 하고 그리고 이 세계에서조차도
추앙받는 것은 팔기통이잖아요. 얼마나 큰 마력을 가졌나. 얼마나 단단한가. 이것이 어떠한 역할로서의 무기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잭이랑 같이 몰던 그 차 결국에 매드맥스에 등장하는데 어쨌든 그 차가 얼마나 대단한 차인가. 그러니까 멸망한 후에도 이 세상을 멸망케 한 이제 그 기술을 숭앙하고 여전히 숭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때는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순간까지 온.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자멸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 세계관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가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았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아냐 테일러 조이가 청소년 이후에 이제 퓨리오사로 등장하는데 퓨리오사가 조금 더 덩치가 있는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게 왜냐면 샤를리즈 테론 배우 자체가 골격이 엄청 있어요. 어깨가 엄청 멋진 어깨를 가지고 있는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 우리 둘이 이미 매드맥스를 봐서 그래. 그래서 저는 퓨리오사가 너무 말랐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야후였다 애가. 왜 이렇게 야였냐. 그런 느낌이 있었어. 오히려 그 소년이 아니라 그 어떤 더 어릴 때, 그러니까 분노의 도로에서 전투씬을 보여줬을 때까지만 해도 약간 어리니까 계속 그게 그렇게 왜소한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큰 이후에도 계속 말라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너무 말랐다. 좀 더 근육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제일 약간 아쉬운 부분. 저는 아냐 테일러 조이 자체는 너무 좋았거든요. 맞아. 제가 아냐 테일러 조이를 처음 본 게 퀸스 갬빗 때인데 퀸스 갬빗 때의 이미지랑 지금 이미지랑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정말 아냐 테일러 조이는 이렇게 미친년만 하나? 그 생각은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특히 그 왜소함이 언제 저는 두드러지게 느꼈냐면 디멘터스 처형하는 장면에서 디멘터스는 무릎 꿇고 있는데도 애가 크고 크리스마스 너무 커. 애가 크고 아냐 테일러 조이는 위에서 내려보는데도 둘이 같이 잡히면 상대적으로 아냐 테일러 조이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죠. 그쵸. 이게 훨씬 작고 마른 사람과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커다란 존재. 그런 것을 볼 때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끝에 결국 그 하렘의 여성들이 데리고 떠나는 것까지 이제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축약해서 보여주긴 하지만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다음 편을 암시하면서 끝내는데 그때 어떤 의미로 샤를리즈 테론이 보인 듯 하면서 또 샤를리즈 테론이 떠올리지 않는 게 그러니까 근데 실제 인물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샤를리즈 테론과 같이 섰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모르겠긴 한데 이미지가 근데 내가 지금 시각적으로 그 스크린을 통해 봤을 때는 아냐 테일러 조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었죠. 저도 그게 유일하게 아쉬웠어요. 이 영화에서. 왜냐면 배우들 다 괜찮았거든요. 물론 그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 아역 배우의 얼굴이 CG였다. 아역 배우 얼굴이 전체 CG가 아니고 그쵸, 아역 배우가 일부가. 있고 이제 인상을 아냐 테일러 조이랑 샤를리즈 테론을 엮게 하기 위해서 아냐 테일러 조이의 얼굴을 약간 떼다가 섞은 거죠. 그 아이의 얼굴에. 그렇죠. AI 합성을 한 거죠. 일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걱정의 목소리들? 비판의 목소리? 이를테면 그래서 아역 배우 얼굴에 CG를 합성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견을 제가 봤거든요. 최근에? 네, 최근에. 저는 영화가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최근에. 저는 그게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인지 드라마인지에서 누군가 아역의 얼굴에 그 성인 배우 얼굴에 거의 100% 갖다 썼다는 내용을 봤어요. 진짜? 저는 그거 못 들었어요. 어쨌든 모 남자 배우의 얼굴을 그렇게 갖다 썼다는 거 봤는데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아역 배우는 아역 배우라서 뽑힌 게 아니라 그냥 그 나이 때 어린이기만 하면 사실 누구나 상관없게 되는 거잖아요. 성인 배우 얼굴을 100% 갖다 쓰게 되면. 연기를 할 수 있으면. 그치. 근데 제가 이 퓨리오사의 아역 배우 의 얼굴에 아냐 테일러 조이 얼굴을 얼마나 갖다 썼냐라고 했을 때 처음엔 30%였고 그러니까 이 성장이라는 거는 그 사막에 들어가고 나서 네네. 이후에는 한 80%까지 썼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냐 테일러 조이의 관상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 걱정 자체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네네. 그렇게 하려고 한 이유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갔어. 그래서 약간 그게 저도 양가 감정이 있긴 해요. 네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아역을 쓸 때 최대한 닮은 애를 갖다 썼잖아. 그치. 닮지 않은 애를 갖다 쓰면 욕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인상을 봐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인상은 어느 정도 CG로 해결하는 걸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런 것 같아요. 그 아역 배우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고 그 다음 감독들도 그 이미지에 맞는 사람을 또 캐스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굴을 바꿔놓거나 인상을 바꿔놓으면 그 사람이 그 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후에 이 영화 바깥에서. 이해했어. 그리고 본인도 내가 연기했는데 내 얼굴은 사실 조금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스크린에 떠오르는 나의 얼굴이. 그럼 그것이 온전히 나의 연기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 것 같고. 조금 그러네요. 부적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내가 연기를 했는데 내 얼굴을 누군가로 덮어 씌웠어. 그것이 스토리상 필요한 일이더라도. 그럼 나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거기서 연기한 걔야? 전혀 다른데? 이런 이미지가 근데 지금 막 시작한 거라 이제 이런 식의 CG를 집어넣는 그쵸, 현상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보면서 영화 자체로는 인상이 비슷해지니까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진짜 되게 저 인상이 달라지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CG라고 해서 아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조금 더 생각해볼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 영화의 전체적인 감상을 이야기하자면 전 그 마지막에 디멘터스가 랄라 말씀하셨죠. 너도 나다. 너도 결국 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스라이팅. 엄청 말이 길다. 맞아. 가스라이팅이지 사실 그거는. 엄청 혀가 길고 솔직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되게 연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대사를? 그래서 그게 훨씬 더 허세 같았어. 완전 로마 황제지.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 하여튼 남자인데 뭐든 지 좆대로 생각하는 게 있다. 이게 세계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해온 이 남자들 특유의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자아과잉. 자기가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가 뭐가 안 되고 실패할 때 모습이잖아 그게. 특히 그 상대가 젊은 여자일 때 나를 실패시킨 상대가 젊은 여자일 때 너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보자. 맞아. 네가 해봐야 나 이상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너무 그게 우습기도 하고 혐오스럽기도 하고 그랬고 그때 디멘터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는 분노를 동력 삼아 살게 될 것이다, 결국. 왜냐, 이름이 퓨리오사니까. 이 뒷부분 얘기는 제가 한 건데, 어쨌든. 근데 저는 그때 든 생각이, 왜 분노를 동력 삼아 싸우면 안 되냐. 우리가 사실 연대하고 투쟁하는 모든 이유가 화가 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복해서 투쟁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물론, 저도 모든 근원에 사랑이 있다는 것에 이성적으로 동의해요. 네네. 근데 저는 심정적으로는 분노가 동력이 된다는 말을 훨씬 더 크게 동의한단 말이야. 동력은 분노죠. 행복은 그치? 동력이 되진 않지. 그치. 그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제목만 봐도 분노의 도로잖아요. 분노도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근데 그 분노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왜 화가 났는가? 라고 했을 때 퓨리오사의 근원에는 어머니가 있고 부발리니가 있고 풍요의 땅이 있고 그리고 씨앗이 있고 그 잭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분노하지 않잖아요. 요새 한남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복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디멘터스에 대한 복수를 그날 복수한 이후에도 그냥 복수했으니까 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 하렘의 여성들을 데리고 탈출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분노가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말씀하셨듯이 저는 사적 복수를 언제나 사랑하는데 그게 뭐 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내가 사회부적자라서 그런 건지 화가 많아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사적 복수극을 보고 그 복수가 성공할 때 굉장히 통쾌한데 디멘터스가 이제 했던 그 모든 가스라이팅 중에 이래도 네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진 않지. 날 죽여서 뭐 걔들이 다시 살아올 것 같냐? 물론 그렇게 얘기하죠. 퓨리오사가 돌려내라. 근데 퓨리오사가 진짜 걔가 죽으면 뭐 돌려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냐?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거는 퓨리오사의 응분에 찬 말이고 디멘터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넌 영원히 불행할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과거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시간여행자가 우리가 아니니까 복수하고 싶은 것은 저는 복수해야 마음이 끝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복수해야 한다. 그래서 뭐 복수 후에는 너에게 뭐가 남냐? 상쾌함이 남는다. 나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디멘터스가 어떤 의미로는 퓨리오사에게 큰 족적을 남겼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디멘터스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퓨리오사가 자기가 그 바뀌어버린 인생에 어떤 종결점을 찍을 만한 건 결국 디멘터스를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복수해도 성치 않다. 마음이 뭔가
후련하지 않다면 복수를 덜 해서다. 저는 복수를 끝까지 해야 한다. 그래 그때 비로소 너가 상쾌해진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지만 가장 끝에 나왔던 그 친환경 농법. 그쵸, 친환경 농법. 시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면 디멘토스가 그 순간 처형당했지만 처형당하지 않고 훨씬 더 명맥을 길게 이어붙이고 있는 것에도 저는 퓨리오사가 그렇게 해야 자기가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복수를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복수가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모두가 해결해주지 않지만 제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근데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복수를 한다고 해서 과거가 해결되는 건 당연히 아닌데 어쨌든 복수를 하고 있는 주체는 지금 현재 퓨리오사고 그러면 현재 퓨리오사가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를 하는 게 그게 용서든 복수든 하는 게 맞는데 퓨리오사는 복수를 선택한 거죠. 맞아.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기분을 낮게 하고 본인의 현재 본인을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디멘터스가 뭐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 건 진짜 그냥 가스라이팅이고 맞아. 본인이 살기 위해서 혀를 나불거린 거고 맞아. 그리고 디멘터스에게 겪었던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똑같은 처형, 잭에 대한 똑같은 처형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디멘터스가 가졌던 허세의 근원지를 부셔서 새 생명의 미래에 대한 그냥 양분으로 써버리는 게 되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 땅을 양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거름을 쓰듯이 너는 그냥 거름이다 라는 느낌으로도 저는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되게 현명한 복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아진 퓨리오사가 한 발짝 더 미래로 가는 것도 좋은 서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그냥 전반적인 감성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이 서사도 재밌었고 이러저러 생각을 들었지만 그냥 생각 없이 즐기기에도 괜찮은 영화였거든요. 시각적으로 효과가 되게 좋았고 사막이 펼쳐지는 장면이나 CG나 전투씬이나 저는 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투씬에서 되게 많이 졸린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 저는 전투씬이 너무 졸려요. 대부분의 영화에서. 액션 영화를 좋아하지만 전투씬은 졸려. 근데 무슨 소리야 이게? 액션 영화를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액션 영화는 약간 템포가 빠르잖아요. 그런 영화를 좋아해요. 근데 싸우는 장면이 너무 길면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지루해. 액션 영화는 액션 장면이 지루해. 이런 취향인데 이 영화는 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 액션 장면 중에 하나가 영화가 진행될 때 가끔 이렇게 퓨리오사랑 매드맥스가 겹치는 장면이 있고 퓨리오사 내에서 앞과 뒤가 겹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리가 이제 바이크 갱단을 저격할 때 그 갱단이 망원경으로 메리를 찾는 장면이 있잖아요. 스나이퍼가 맞아요. 있다고 하면서 그 뒤에는 디멘터스가 같은 자세에서 같은 구도로 퓨리오사를 찾기 위해 망원경을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앞에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퓨리오사 납치됐는데 지금은 퓨리오사가 납치한 자를 쫓는 사냥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전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 연출이 되게 많아요. 맞아.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반복적인 연출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지루하거나 그런 반복이 아니라 되게 복선이 되는 느낌? 그리고 저는 이게 랄라님이 액션씬이 별로 지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액션씬은 지루하지 않았지만 영화가 진짜 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영화가 전개되는 속도가 느려요. 서사가 흐르는 속도가 느려. 이게 너무 치고받고 서로 죽이고 때리고 부시고 이래가지고 되게 빠른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밀도가 높고 엄청 느리게 흘러요. 그리고 모든 게 과잉이야. 남자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많고 먼지도 너무 많고 차도 너무 많고 총도 너무 많고 다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어떤 압박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 느낌? 아, 그래, 그냥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과잉인데 밸런스가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한 1시간쯤 지나면 영화 시간 항상 확인하거든요. 저도요. 얼마 정도 지났나? 근데 이거는 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지루하지 않구나, 템포가 빠르구나, 왜 빠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빠르거든. 이게 기간이 길지 않고, 그런데 빠르게 지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대중영화로서도 굉장히 재밌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게 좀 저는 신기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퓨리오사만 봤으면은 전 약간 애매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순서가 되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퓨리오사를 먼저 보고 매드맥스가 나오면 저는 매드맥스가 나올 때까지 퓨리오사에게 실망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 영화상으로. 근데 매드맥스가 먼저 나오고 퓨리오사를 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10점 만점 10점짜리를 보고 퓨리오사를 봤는데 앞에서 설명해주지 않았던 것들,
저는 근데 물론 그런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없거든요. 얘가 왜 팔이 잘렸는지 몰라도 돼. 이 세계관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돼. 임모타는 왜 이러고 샀는지 몰라도 돼. 근데 그게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래서 좀 더 서사적인 쪽에 가까운 영화고 이걸 통해서 그거를 보완했기 때문에 저는 이 순서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 퓨리오사가 먼저 나오고 매드맥스가 나왔으면 이렇게 만족했을까?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건 퓨리오사가 먼저 나올 수 없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딱 스피노프에 걸맞는 영화? 스피노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영화? 그치. 이기 때문에 이걸 혼자 따로 독단적인 작품으로 봤으면 별로였을 거라는 말은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스피노프로서 만들어진 영화라는 느낌이 들어서 분노의 도로 이후에 나오는 것이 적절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맞아요. 그래서 막 전작에 비해 아쉽다. 근데 나는 스피노프인데? 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나는 그 아쉬운 게 뭔 말인지 알거든. 예를 들어 그 전작에 보고 전작 1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기대한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여기는 락밴드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잉이긴 하지만 빠르진 않아요. 네. 빠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 사실 빠르지 않고 액션도 전작 액션과 약간 장르가 달라요. 미묘하게 다른데? 근데 저는 매드맥스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충격이었던 게 매드맥스 같은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황량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사막이고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여성이 주인공으로 생동하고 이게 저한테 되게 특출난 거였는데 이미 내가 그 특출난 거를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짝에는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대치가 사람들의 기대치가 이만큼 있는데도 이 정도 했으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영화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저는 분노의 도로와 퓨리오사 둘 중에 뭐가 더 마음에 들었느냐 하면 저는 사실 퓨리오사가 좀 더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 매드맥스요. 그러니까 취향이 있는 거죠. 근데 매드맥스도 시리즈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그렇죠. 근데 분노의 도로를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분노의 도로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과 퓨리오사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이미 퓨리오사를 호감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또 그렇겠지만 퓨리오사가 조금 더 저는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둘 다 좋은 영화였다. 매드맥스를 먼저 보고 왔기 때문에 퓨리오사가 취향이었다는 거지. 분노의 도로를 봤기 때문에 이미 퓨리오사에 대한 호감도가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봐서 퓨리오사라는 인물에 대한 호감도가 네네네.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아마 영화에 대한 평이 더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제 경험을 그냥 비교하자면 분노의 도로 처음 봤을 때와 그래서 퓨리오사 처음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호감이냐? 그럼 저는 퓨리오사가 좀 더 재밌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건 전작에 대한 호감이 있기 때문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그치만 저는 둘 다 좋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이번에 사실은 페어북이 나갈 순서인데 순서상으로는 근데 퓨리오사 방송이 나가는 건 이 퓨리오사가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빨리 내려가기 전에 보시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로 튜나 작가님의 용의 2혹은 너네 아빠 어딨니? 를 네.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랜만에 화양영화 했는데 여러분도 퓨리오사 즐겁게 보시고 또 어떤 감상 있으셨는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너무 많은 스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방송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드는데 어차피 역사극이니까 여러분 결말 아시잖아요. 즐겁게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혹시 저희와 같이 감상 나누실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찾아 읽도록 하겠고요. 인스타와 트위터에도 팔로우와 리트윗, 리그램,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엑소로 바뀐 지 한참이 지났지만 여전히 트위터라고 부르게 되네요. 그럼요. 언제까지나 트위터는 트위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즐거운 영화 감상 되시길 바라고요. 마침 방송이 나가는 오늘 다음 날이죠. 내일이죠.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네, 맞아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영화 꼭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새 중에 가장 크고 귀여운 정한새 그리고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빼빼였습니다.